반갑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잡고 지내시죠?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먹을거리에 관련된 모든 식생활에 관련되는 문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화들은 세월이 변하면 또 생성되고 또 소멸되고 이렇게 또 돌아가서 어떤 유행이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문화 중에서 동양에서 형성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해온 밥상의 문화가 있는데요. 그 문화는 약식동원이라는 사상을 기본으로 한 음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이렇게 막 추구하다 보니까 약식동원의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막 요즘에 현대인 밥상들이 약선, 약식동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식동원의 사상의 형성 배경이라든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또 문화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약식동원 형성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이 됐든 한 지역이 됐든 또 한 나라가 됐든 이런 식생활의 형태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생활과 관련된 어떤 특징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오징어를 못 먹어. 또는 어떤 분은 난 찬밥은 죽어도 싫어. 난 또 진밥은 정말 싫으네. 또 나는 국에다 밥을 말아 먹는 것은 싫어. 나는 무말랭이 하나면 밥 한 그릇이 뚝딱이야. 나는 뭘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게 난 너무 즐거워.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의 식생활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문화들이 여러분한테 다 있으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금방 생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 또 어려서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들의 영향,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막 쌓아온 여러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그 경험들에 의해서 형성된 총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한 나라의 식생활 문화도 또 긴 세월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함께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홍시가 너무 싫어 이런 식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홍시 좋은 건데 먹어야 돼 이렇게 강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경험과 어떤 시행착오에 의해서 홍시를 지금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 지역, 개인의 식생활, 이 문화의 형성은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자연 환경, 문화 환경, 또 경험, 또 시행착오에 의해서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약식동원 사상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 약식동원, 여러분 한 분은 다 아시겠죠? 제일 처음에 원시 시대 때 수렵을 하면서 막 잡아먹고 또 찍어서 또 구워먹고 또 열매를 따먹고 이랬던 원시 수렵 시대에는요, 모든 만물에 영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만물은 이런 영이 또는 이런 신앙적으로 모든 만물을 다 보호하고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이 온 세상의 만물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어서 모두 신의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농경시대를 맞게 되죠. 이때부터는 우리한테 많이 친숙한 우주론에 기반한 자연 철학이 막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주와 인간은 동일하다는 이론적 사상에서 나온 생명 존중 사상과 또 음양오행 사상들이 대두되면서 원시 시대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어 왔던 것이 이제 이런 사상들과 함께 이 약식동원이란 사상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식생활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약식동원 사상에 근거한 음식 문화는 근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약식동원 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이나 형성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약식 이러니까 약이 되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고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약식동원 사상이 성립된 배경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그 단군 신화에서 유래한 신선 사상입니다. 거기서 홍익인간이라든지 하늘 숭배 사상 이런 것들에 기반한 의학 사상이 존재해 왔어요. 그것이 처음에 설립된 가장 초보적인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도 국가 사회 이전에도 약식동원 이런 개념의 식생활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한 고려시대쯤에 중국의 많은 영향을 받고 살면서 중국의 약이라든지 이런 들어오는 식품들을 대치할 만한 우리 산물을 막 찾으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이것들의 효능과 먹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온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를 정리한 책 중에 하나가 향약 구국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먹는 방법과 또 효능들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기반 사상에는 도교 신앙이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런 도교 신앙에 기반해서 널리 건강과 먹을거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실려 있는 책이 향약 구국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동양의 우주관에 입각한 인간의 삶에 대한 또 삶의 고찰을 통한 양생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이제 합동으로 총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결국 약식동원 사상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약식동원 많이 듣고 알고 계시지만 형성 배경은 좀 생소하셨죠? 이렇게 쭉 세 가지의 내용들이 합쳐져서 형성된 사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식동원 그러면 아주 표면적으로 약과 음식은 같아. 약이 음식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표면적인 단어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지만 약과 음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 약식동원 개념은 우리가 건강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 형성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또 깊은 의미를 기억을 하셔서 생활 속에서 바르게 적용을 해 나가시면 여러분의 식생활은 더 풍요로워지고 또 그것과 함께 뭐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이런 것들은 덤으로 따라오는 그런 좋은 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약식동원 사상은 식생활 문화의 하나로서 동양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왔던 문화구나. 이것이 이제 밥상에 적용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선 문화, 뭐 약선 식료학 이런 문화와 학문 분야가 생성됐구나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이 다음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